기사나 이런 미디어에서는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상품을 출시하고 나서 이게 운영할 것도 되게 많고 되게 더 계속 상품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작업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막 체감을 하거나 그리고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른 은행의 제휴 담당자들을 다른 은행의 담당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사실 그냥 그렇게 관심이 많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것만 알고 있고 되게 직접적으로 막 많이 체감을 하고 있다고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네. 저희는 평생 무료 환전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 상품을 출시를 했고, 그 문구 그대로 저희는 평생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쭉 가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이게 되게 구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의도치 않게 이거 좀 말실수였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 기자간담회에서 그 영업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영업 비밀이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은행은 사실 본인들의 환율을 어떻게 산출하고 고시하는지가 거기 막 되게 엄청난 로직이 들어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은행마다 실시간으로 은행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도 달라지고 은행들이 고객들이 더 많은 사는 고객이 많을 때도 파는 고객이 많을 때도 고객들이 뭐 다양한 거래들 특히 저희가 아닌 다른 큰 은행 더 큰 은행들은 수많은 거래들을 바탕으로 그 매매 기준이 산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은행은 사실 물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산출돼요라고 물어보면 다 저희랑 비슷하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제 영업 비밀이 아니라 그 기자 간담회 때 저희가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던 거고요. 조금 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으로 저렴하게 외화를 조달해서 그 조달한 외화를 가지고 고객이 하나의 환율로 편하게 사고 파실 수 있게 하는 구조를 짠 거고, 이 구조는 그렇게 복잡한 구조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돈을 덜 벌거나 혹은 안 벌거나 뭐 그런 관점으로 저희 구조를 짠 거지, 사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짜로 제공을 하는데 막 뒤에서 막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구조 이런 걸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저희도 고객들의 자금이 저희 잔고에 쌓이고 그럼 당연히 그걸 운용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운용 수익은 많이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운용 수익을 가지고 저희가 고객한테 뭐 제공하는 그 환전 수수료를 무료로 해서 뭐 저희가 마이너스가 나는데 그걸 메꾸고 이런 구조는 아니고요. 결국엔 저희가 그 환전 수수료 같은 거는 결국에는 그냥 고객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일 뿐이고, 그리고 운용을 함으로써 돈을 버는 구조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제공하는 평생 무료 환전이라는 것이 환전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결국 외화 통장입니다. 외화 통장은 모든 외환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가장 중심적인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인프라를 통해서 저희는 해외 송금으로도 진출할 수 있고요. 증권사와 연계 계좌를 통해서 확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다양한 또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서비스들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이고요. 그 해외 송금을 또 저희가 어떻게 출시할지, 증권 연계계좌를 어떻게 출시할지는 언제 출시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당연히 저희도 비이자 수익이라든지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한다라든지 다양한 쪽으로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저희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큰 그림을 보고 후발주자로서 이 시장에서 그래도 저희도 임팩트도 내고 또 더 많은 고객들에게 더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상품을 구조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거는 시스템의 차별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기존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어, 영업점이라는 게 있어서 결국 영업점에서 환전하는 그 거래들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업점한테 특정 환율을 내려줄 때 그 하루 종일 거래할 수 있는 그 리스크와 다양한 것들을 고려한 환율들이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그게 나쁜 건 아니고 정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인터넷 은행이고 저희가 따로 현찰도 관리하지 않고 저희는 영업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들이 나가지 않고 결국 저희는 저희가 외화를 조달하고 그 조달한 외화를 고객한테 바로바로 환전할 수 있게만 해준다고 하면은 그 투명하게 고객들이 더 저렴한 환율로 사고 팔 수 있게 할 수 있는 구조를 짤 수 있었던 거고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최대한 저렴하게 외화를 조달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글로벌 은행들, 시중은행들과도 다 API로 연동이 되어 있어서 그 구조로 고객이 살 때마다, 팔 때마다 저희는 직접 저희가 토스뱅크가 채널이 돼서 그 글로벌 은행들과
직접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환전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들이 다 사라져서 저희는 그 한 가지의 환율로 고객들이 환전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역마진에 대한 우려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네, 일단 현재로서는 저희는 크게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수료는 있고요. 저희가 외화를 조달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 은행이 저한테 조달을 해주는 거고. 근데 이거는 정말 제휴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의 선한 의도, 그러니까 저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들도 당연히 저희 파트너사들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파트너사들도 이런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나라 고객들이 이러한 플랫폼, 이러한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거래를 많이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고객분들이 많은 거래를 일으켜 주시면서 그 은행들도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그리고 은행들 입장에서는 환전 거래라는 것이 다양한 방향, 뭐 사는 거래도 있고 파는 거래도 있고 이런 거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리스크 관리하기도 더 쉽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은행들과 잘 조율해서 저희는 좋은 수수료로 협의를 해서 고객들에게 이렇게 하나의 환율로 사고 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수수료들은 그 은행들과의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영업 비밀이라서 공개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 외화 통장을 개설해서 거래를 하시기 위해서는 저희가 원화 통장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화 통장을 기반으로 저희가 KYC라든지 혹은 다른 기타 약관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다 동의도 받고 안내도 해드리는 고객들, 그리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는 고객들만 저희 외화 통장을 개설하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한 고객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되게 정상적인 당연히 은행의 고객분들만 외화 통장을 개설하셔서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많이 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서비스에 월 한도 30만 불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당 환전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사실상 월 약 4억 원 정도 됩니다. 물론 4억 원은 엄청 큰 돈이긴 하지만 이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관리할 수 있는 선에서 저희가 계산을 해서 그 한도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장치가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 장치는 저희는 은행이기 때문에 비정상거래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면밀하게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외환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거래에 대해서 카드, 뭐 원화 통장 다 그런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리 안에 저희 외화 통장 거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토스뱅크를 보시면 모든 서비스가 24/7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외화 통장이 지금 되게 성공적으로 잘 출시돼서 고객 수도 많고 잘 거래량도 많고 하지만 그게 아무리 잘 돼도 원화 통장, 저희의 원화 2% 원화 통장과 그리고 뭐 대출 등등등등 이런 것들 대비에는 훨씬 수치가 낮거든요. 그래서 저희보다 훨씬 더 큰 성공적인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들이 벌써 24/7 저희 은행에서 너무나 잘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사실 저희 쪽에서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데 말씀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는 해외 송금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되게 딥하게 스터디를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저희 토스뱅크의 모든 상품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데보다 다르게 낼 수 있지? 라는 걸 절대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저희 접근 방식은 현재 뭐 예를 들어 해외 송금 시장이라고 하면은 이 해외 송금 시장에서는 고객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장 많이 겪고 있을까? 예를 들어 외화 통장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가장 크게 겪고 있는 문제가 비싼 환전 수수료. 근데 비싼데 불투명한 환전 수수료가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럼 저희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 상품을 이렇게 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를 찾아서 상품을 냈기 때문에 호응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송금, 뭐 증권 연계 계좌, 뭐 등등등등 다 고객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을 거고 그 솔루션을 기반으로 저희는 해외 송금 상품을 낼 건데요. 예시를 들어드리면 해외 송금에 있어서 고객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뭐 속도가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입력하는 정보가 너무 많은데 과연 이 정보들이 다 필요한 정보인지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중간에 예상치 못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현재 다른 경쟁사의 가장 좋은 해외 송금들 중에 원화 통장에서만 송금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고요. 물론 시중은행에서 외화 통장 기반으로 가는 것도 있죠. 그러면은
저희는 또 외화 통장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 해외 송금의 시장에서는 문제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 푸는 게 아니라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가 뭐고 우리가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토스증권 저희 토스 커뮤니티의 같은 회사이지만 계열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토스증권에서 해외 주식을 담당하고 계신 PO가 따로 있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함부로 언제 거기에 뭐 수수료라든지 거기에 투자 구조를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되게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하지만 저희가 언제까지 이걸 하겠다라는 것도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되게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 드릴 수 없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런 거를 따로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하지만 저희 주식 캐시백 같은 거를 예전에 저희가 출시했던 주식 캐시백 같은 경우에는 토스증권과 토스뱅크의 되게 좋은 협업 사례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협업 같은 거는 가능한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고요. 저희도 필요하다면은 협업을 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볼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처음 토스뱅크에 혼자 조인해서 원맨 TF였던 거는 사실이고요. 원맨 TF였을 때는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문제, 이 시장에서 어떤 문제를 풀까를 고민하는 시간이었고 그게 명확해졌을 때부터는 지금 현재 저희 스쿼드가 총 11명입니다. 그래서 11명 중에 저 소위 말하는 현업은 총 3명이고요. 저 합쳐서 나머지 분들은 다 디자이너라든지 개발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3명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 환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슬릭하고 되게 쉽거든요. 계좌 개설 프로세스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는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계시고 그리고 그 디자인한 것들을 정말 그대로 나타내 줄 수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서버 개발자분들, 이 백엔드 개발자분들이 계셔서 저희 딱 11명으로 이 모든 서비스를 출시한 거고요. 앞으로 서비스가 확장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인원 충원은 필요한 상황이라서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채용 공고도 올려놨고요. 그래서 조금 더 조직은 계속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되게 놀랐어요. 상상하지도 않은 커넥션이었어요. 네네. 네네.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회사나 혹은 뭐 저희 주주사가 뭐 상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서비스를 냈다면은 제가 엄청나게 임팩트가 있는 사람이게 될 것 그런 해석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는 정말로 그 토스뱅크 보시면 대출 시장에서 되게 잘하고 있고 수신 시장에서 되게 잘하고 있고 근데 카드도 되게 잘하고 있고요. 각 시장마다 되게 혁신적인 것들 하나씩 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 타선이었던 게 외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으로서 이제 정말 구실을 갖추고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외환 서비스 당연히 은행으로서 해야 되는 거였고 그 시기가 지금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조인해서 이렇게 한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외환으로 확대를 한 거지 은행으로서 그 상장과는 네, 전혀 관련은 없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외환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당연히 기업 쪽이 돈을 훨씬 많이 벌죠. 모든 은행이. 그거는 근데 저희는 이제 인터넷 은행이고 인터넷 은행으로는 현재 컨슈머 뱅킹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풀 문제들이 아직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 시중은행들 관점에서는 너무나 여태까지 잘해오셨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좋은 서비스를 냈기 때문에 컨슈머 뱅킹에서의 그 잠재력이 뭐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근데 저희는 이제 막 시작한 은행이고 뭐 2년, 3년 차 은행이니까 아직까지 모든 시장에서 성장할 게 너무 많아서 저희는 거기 성장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문제들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간담회 때 말씀드린 거 기업 쪽은 당연히 저희도 스터디는 하고 있고 그걸 따로 보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개인 시장에서도 아직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제 시작한 지 일주일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를 막 다 고민하면서 명확한 로드맵을 갖고 있거나 그러진 않고요. 일단 리테일 시장에서의 로드맵, 이 외화 통장을 기반으로 넥스트 스텝은 뭘 할지, 그 다음 스텝은 뭘 할지를 일단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한 인프라는 사실 다 갖춰져 있기는 해요. 저희가 스위프트 가입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스위프트 코드도 있는 은행이고 사실 저희가 원한다면 저희가 준비만 한다면 전 세계 은행들과 돈을 주고받고 다 할 수 있고요. 지금도 사실은 뒷단에서 저희가 다양한 정산들이 일어나는데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화로 다 정산을 벌써 글로벌 은행들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했고 다 지불도 하고 있고 받기도 하고 뭐 그런 걸 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정산을 위해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그거 인프라를 기반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지는 네, 향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코레스 계약 같은 것도 사실은 저희가 글로벌 은행들의 외화 계좌가 있고 고객들의 돈을 안전히 저희도 보관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은행들의 계좌를 만들어서 외화들을 고객들의 외화들 저희가 다 보관을 안전한 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코레스 계약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원맨 TF일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팀이 커져가는 과정에서 다 면밀하게 다 준비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기업금융 같은 게 다 준비가 된 상황인데 네. 아직 안 하는 거는 시점을 타이밍을 보고 계시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기업 금융을 하기 위한 인프라, 그러니까 스위프트라든지 코레스 계약, 외화 계좌 등이 준비된 거고요. 하지만 기업 상품을 내기 위해서는 또 많은 준비를 또 해야 돼요. 그거는 저희 아직 준비 안 됐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점차 준비하면 되는데 사실 상품적인 것들은 준비가 안 됐지만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은 그 11명에서 지금 이 모든 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한 것처럼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당연히 다 할 수 있고요. 근데 그게 과연 먼저 오는 게 맞냐? 아직 해외 송금과 다른 데서 아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거기부터 저희는 집중할 생각입니다.